오늘도 힘차게 시작하는 평양 현미경입니다. 저는 고영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금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금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이 되는 우리 연합훈련이죠. 한미연합훈련. 네. 프리덤 실드 FS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북한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는 건지 그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지난 4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 온갖 훈련을 다 한다 그래요. 공대지 훈련, 지대공 훈련, 지대지 훈련, 그다음에 쌍내 훈련이라고 이제 한미연합 공군 훈련 갖가지 훈련하는데 이게 올해 특히 또 훈련이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전장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렇죠. 모습이. 전장이 네. 약간 바뀌고 사이버전, 인지전이라는 소리도 하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이번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한미가 더 철통 같은 방어를 하는 거고 사실은 이 훈련에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게 12개국 유엔사 회원국이 참가를 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올라가서 제일 잘하신 게 예. 한일 관계를 개선하면서 원래 한미 관계는 있었고 그렇죠. 한미 관계는 철통 같고 네. 여기다가 일본을 참여시켜서 한미일 삼각 협조 관계를 구축을 하고 네. 여기다가 이제 한 오커스라고 해서 이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미국 한 오커스 네. 여기다가 한 나토 그렇죠. 또 나가서 한 유엔사 그러면 담장이 우리나라 울타리가 몇 개 생기는가 하면 한미일, 한 오커스, 한 나토, 한 유엔사 하면 한 5겹이 쳐지는 거야. 그렇죠. 북한이 상대해야 하는 나라들이 정말 많아지는 거죠. 전 세계가 상대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북한 외교부에 있을 때 이런 소리를 했어요. 6.25 전쟁 때 여러 흑인 국가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 16개 나라가 왔는데 이 걸프전 이후에요. 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면 치마 입은 군대까지 올 것 같아. 이런 소리를 하면서 많이 좌절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12개국 유엔사 회원국이 참가했다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를 두고 싶고 네. 사실 훈련 모습을 조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훈련하는 모습 지휘소 훈련 같은 거 이제 우리 PD님이 이제 지휘소 훈련하는 것도 이제 보여주실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이제 시간 되면 보여주시고 기본은 이제 지금 쌍매 훈련 지금 한미가 한국군이 비행기가 조금 더 좋아요. F-15고 네. 미국은 F-16이에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F-15K죠. F-15K. 네, 다목적 전투 폭격기라고 해서 현재 전 세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전투 폭격기 중에서는 가장 좋은 기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텔스기를 제외한다면. 거의 무적이 비행기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데 네. 포탄 적재량도 많고. 네. 근데 미군은 요격기 용도로 쓰이는 F-16이 참가를 했어요. 조금 동체가 작죠. 작고 네. 민첩하고 근데 네, 포탄 네. 적재량은 작고 네. 이게 제가 이 훈련이 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예. 이 공군 훈련을 특히 좀 말씀드리는 게 북한 지도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땅은 우리 땅인데 하늘은 미국 하늘이라는 거야. 마음만 먹으면 사실 우리 스텔스기들이 북한 상공을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해도 북한은 전혀 알 수 없는 노릇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성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F-35나 F-22 같은 것들이 사실 미국이 왔다 가면 F-22를 타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대요. 그동안에. 네. 2010년도에. 네. 10년대에. 근데 북한이 왔다 간 줄도 몰라요. 나중에 이랬다면서요. 나중에 너네 그거 하던데 이러면서 사진 하나 쓱 들이밀면 이날에 왔다 갔구나. 이렇게 그렇죠. 알아차린다면서요. 전혀 모르는데 네. 6.25 전쟁 때 북한 사람들은 쌕쌕이라 그래요. 그쵸. P-51 비행기를 쌕쌕이라 그러는데 머스탱을 그렇게 부르는군요. P-51 비행기를 이제 호주군이 가져와서 이제 북한군을 괴롭혔다 그래서 쌕쌕이 같다 그래서 한경도 사투리가 쌕쌕이라 그러잖아요. 네. 쌕쌕이 같다 그래서 쌕쌕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공포감이 대단했는데 지금 비행기는 그때보다 보이는 것 자체가 안 보이니까 그렇죠. F-22도 그렇고 F-35도 그렇고 우리 더 뒤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훈련을 하면 북한은 정말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이렇게 공군 훈련을 하면 어쨌든 북한도 맞대응 성격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공유라든가 이런 물자가 풍부한 반면에 북한은 이런 항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조종 훈련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비행 훈련을 하면 그들은 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한미 공군에 그래도 좀 뭐 대적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좀 대응할 수 있는 비행기가 미그 23이나 29? 미그 29 정도. 정도밖에 없거든요. 야, 그것도 70년대, 80년대 만들어진 비행기인데요. 근데 그게 레이더가 다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게 네. 기계식이에요. 아. 우리는 지금 전자판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 네. 터치 스크린으로 하고. 근데 북한은 러시아에 그동안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아, 좀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해달라. 네. 당신 내 것만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지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미그 29보다 더 낙후한 이 미그 29예요. 뭐 일각에서는 그게 미그 29의 뭐 초창기 모델을 그렇죠.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서요. 80년대 모델을 그냥 가지고 그러니까요. 있고 거기서 더 이상 한 번도 없었다. 업그레이드를 못 시킨 거. 네. 그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러시아 가서 그 이야기도 꺼냈다는 첩보가 있어요. 아, 좀 해달라. 업그레이드 해달라. 네. 근데 아니, 근데, 러시아가 두고 예. 보자. 음. 그런 비행기를 가지고 네. 이걸 전술용어로 파티그라고 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불어로 피곤하다는 소리인데 네. 적군을 피곤하게 만드는 전술이에요. 음. 그러면 우리 비행기가 10대 정도가 뜨면 걔네들 하다못해 4대 때는 떠야 돼요. 그죠. 대응은 뭐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네. 항공유는 뭐 러시아가 좀 주니까 좀 괜찮은데 그 뭐랄까 엔진 수명이 있어요. 아, 그렇죠. 또 그것도 큰 문제겠는데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40년, 근데 50년. 네. 미그 23이나 29는 모르겠는데 미그 19 왜 이웅평 대령이 몰고 왔던 네, 미그 60년대 19. 비행기. 네. 그 엔진 수명이 200시간이래요. 200시간이 지나면 엔진을 못 써요. 그걸 교체를 해야 되는군요. 고쳐를 해야 하는데 러시아가 안 주면 그 비행기는 폐품이에요. 그럼 거의 지금 뭐 파철 덩어리겠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그 29도 분명히 엔진 수명이 있을 거예요. 네. 떠 있는 시간이 오래일수록 전쟁이 실제 일어날 때 쓸 수 있는 비행기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거를 우리가 하는 것도 이제 뭐 우리가 훈련하는 건 확실히 뭐 방어적이다. 네. 근데 뭐 북한은 뭐 방어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뭐 그들 주장이죠. 그들 주장이고 네. 실질적으로 이번에 한미 그 훈련에 핵 훈련을 하느냐고 기자가 물어봤는데 네.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 이번 훈련에는 아니고 8월 달에 하는 네. 을지 훈련에서 네. 핵 운용 훈련을 할 거다. 한미가. 아, 예.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군사부문, 안보부문 관계자들이 이제 11월 24일 날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 있습니다. 트럼프 이즈백. 트럼프가 네. 돌아올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상황으로 봐서는 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유력하죠. 가능성이 있는 네. 거니까 그 전에 안보실이나 우리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같은 데서는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게끔 만들겠다. 말씀하시는 건 결국은 우리가 워싱턴 합의를 통해서 이뤄낸 네. 그 미국의 핵 자산의 어떤 전략적인 운영, 한국에서의 어떤 상시 배치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다시 롤백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고착화시키겠다. 고차가 이 말씀이신 시키고 거죠. 말 그대로 도장 꽝 찍어 놓겠다. 네. 그러는 건데 네. 사실 뭐 이 NCG라고 핵 협의 그룹 예, 있죠. 네. 금혁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북한으로서 사실 기절초풍할 노릇인 게 아,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김정은이가 2010년도에 집권을 해서 네. 지금 뭐 14년째 됐는데 그동안에 한 일이라는 거는 핵과 미사일이 고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업적. 업적 아닙니까? 유일한 업적이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으면 예. 북한이 지난 13년 동안 뻘짓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돈을 갖다 버린 거죠. 돈을 갖다 버린 거 아니에요. 네. 수십억 달러를.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아마 그러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난해 말에 그리고 올해 초에 들어와서 한국은 동족이 아니다. 네. 우리는 통일 안 한다. 너는 교전국이다. 우리는 적대국가다. 그렇죠. 뭐 남조선은 우리 제일 적대국이다. 이러는 게 아마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묻어나는 게 아닐까 싶고 예. 우리가 훈련을 하는 동안 14일까지 훈련을 합니다. 14일까지 훈련하는데 훈련이 야외 기동 훈련까지 해서 48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로 훈련을 하는데 네. 근데 북한이 대응을 하는 게 약간 이상해요. 네. 제가 여기 그 북한 대응에 대해서 여기 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한참 좀 약간 특이한 것들 있잖아요.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북한이 국방성 대변인 성명이 지난 5일 날 나왔어요. 네. 5일 날 나왔는데 뭐 한 점이 불 것이라도 뭐 핵 전쟁을 일으킬 수는 발화점이 되고 뭐 두줄줄줄줄 뭐 이야기하다가 하는 얘기죠. 한 줄줄 이야기하다가 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그릇된 선택이 네. 가져올 안보 불안을 각일각, 이거 참 북한 말인데 진짜 오래간만에 나 들어요. 각일각 심각한 수준에서 체감하는 것으로서 응분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금혁 씨도 생각날 거예요.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왜 김영철이가 정찰총국장이 네. 뒤에다 군기들 가득 세우고 나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뭐 준전 씨의 준하는 뭘 하겠다 뭐 하났죠. 그렇죠. 말폭탄 투성이었죠. 말폭탄을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훈련할 때 북한이 어떤 말을 많이 했는가 하면 대체로 총참모장 성명이 나오고 그렇죠. 총참모부 성명이 나왔는데 네. 이번은 급수가 낮아요. 이번엔 뭡니까? 총참모부 대변인 한 아, 대령급이 나와서 그렇죠. 하는 네. 담화로 끝났는데 네. 담화 내용을 내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 어떤 게 눈에 띄는가 하면 그냥 예전보다 수위가 낮네. 근데 그 수위가 낮은 게 왜 그럴까? 네. 그리고 좀 뭐랄까 얘네들이 주의하는 것 같네, 조심하는 것 같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먼저 안 할 테니까 너네가 그냥 집만 일으키지 마. 그럼 우리 뒤집어 놓을까? 이런 공포 위협은 있는데 네. 어쨌든 평년보다 수위가 낮고 조심하는 것이 보인다. 네. 그러면 이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네. 그런 생각을 제가 곰곰이 해봤는데 지금 북한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김정은이가 그 사실 요 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일 날 김정은이 서부 지구 뭐 작전지대를 뭐 가서 뭐 특수작전지대. 예. 특수작전지대. 저기 네. 지금 저 일반 군대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저건 특수부대입니다. 네. 북한군 특수부대고 김정은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장비를 해준 그런 아마 총참모부 아니면 최고사령부 직속 무슨 작전 대대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뭐 보급 수준이 좀 그렇죠. 예, 네. 무릎에도 뭘 대고 뭔가 서방 군대 연습을 흉내를 냈는데 어쨌든 중국 군대 비슷해요. 네, 그렇죠. 예, 중국 장비 비슷하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본 훈련 모습인데 저게 이제 뭐 7호 발사관이라고 그러죠. 북한에서는. 그리고 뭐 네. 아랍 나라에서는 알라이 요술봉이라고 뭐 그러고. 저게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쟁에서도 몇 개 발견이 돼서 북한이 네. 무기를 수출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그 네, 무기, RPG 예. 발사관이죠. 예, 발사관들 지금 쏘는 모습을 이제 김정은이가 또 보는 사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자체가 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김정은이 이야기도 내가 여기서 적어 가지고 왔어요. 이게 약간 어떤 모습이 나는가 하면 김정은이가 그냥 너네들 전투 능력을 비약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실전 훈련을 끊임없이 강화하라. 이런 말만 했어요. 늘 하던 얘기죠. 늘 하던 얘기인데 뭐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사실상. 뭐 전투하는 부대에 가서 훈련 열심히 하라 그러지 뭐 밥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네. 이전에 네. 2013년, 14년, 15년도에는 뭐 적들이 등 허리뼈를 부러뜨려라. 그렇죠. 네. 적들을 괴멸시켜라. 네. 뭐 적들이 조금이라도 움찔하면 네. 보복이 불손하기를 퍼부어라. 그렇죠. 이렇게 막 이런 표현 써도 미안하지만 고아되던 사람이 가서 훈련 잘해. 열심히 해. 얘네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톤을 낮출까? 네. 뭐가 문제가 있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김정은이가 또 어딜 갔는가 하면 성천이라고 하는데 지난달 28일 날 갔어요. 예. 성천군이 뭐가 유명한가 하면 잎담배로 유명해요. 아, 담배. 평안남도 성천군이. 담배. 네, 네. 그래서 김일성이 피우는 씨가 네, 네. 여성연이라고 북한에서 그러는데 네, 네. 그걸 이렇게 입으로 돌돌돌돌 만 게 거기에 과거를 내가 통역할 때 보니까 성천 담배 공장이에요. 그런 담배를 피웠고 김정일이도 그 백두산이라고 하는 로스만을 닮은 담배를 만들었어요. 담배 가게 똑같아요. 새파란 담배 가게 담배 여기다가 금태줄까지 씌운 거 똑같았는데 네. 담배 이름이 백두산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그 성천 담배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담배의 성지군요. 담배 성지. 네. 북한이 담배 성지인데 거기에 가서 지방산업공장, 저 지방공장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게 네. 성천군 지방공업공장인데 저희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지방의 어떤 그
가장 기초적인 생활용편을 올려주기 위해서 뭐 지방에 뭐 장을 만드는 공장을 짓는다고 저희가 저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건설 현장입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김화군이라는데 강원도 북강원도입니다. 김화군 여기 뭐 금화군이라고 다 하는데 김화군에 가서 예. 시범 공장을 만들었어요. 이미 만들었어요. 이미 하나 만들어서 네. 이 공장을 본따서 네. 20승 곱하기 10 정책이 뭐냐면 1년에 20개 군에서 식료품 공장을 하나씩 만들어서 10년 동안 만들면 전국에 기초 식료품 공장이 완성이 된다. 한 200개쯤 되겠네요. 200개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기초 생활식품이라고 그러면 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간장, 된장, 고추장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네. 3장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장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28일 날 송천에 가서 이야기한 것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면 솔직히 김정은 말입니다. 이제야 이것을 시작하는가 하는 자괴감으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자기도 미안한 거야. 아니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이 된 지가 거의 80년이 되어 오는데 그렇죠. 아직 간장 된장을 못 만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낯이 있는지 네. 이제야 왜 지방 공장끼리 간장 된장 공장을 만드는 걸 시작했는지 자괴감이 들어서 송구하다. 네. 이런 말을 할 정도를 보면 북한의 지방이 얼마나 한심한가. 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앞에 말한 거하고 연계되는데 김정은이가 저 공장에 가서 124연대 기들을 인민군 부대들에게 수여하였다. 지금 저 삽으로 던지는데 기본 메인이 군대들입니다. 그 공장 건설을 좀 군인들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들을 시키면 네. 못하니까 네. 역시 용맹한 인민군대가 하라. 네. 그래서 각 지방 공장들 20개 공장들 거기에 124연대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순전히 간장, 된장, 고추장만 만드는 공장입니다. 네. 이 지금 이 124연대 연대원들이 김정은 앞에서 이렇게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건설 현장에 동원된 군인들이 지금 사열을 하는 모습이군요. 사열을 하는 모습이죠. 네. 네. 저게 124연대인데 네. 제 생각에는 아마 1월 24일 날 김정은이 친필 지시를 했거나 이런 군대들을 각 군에 하나씩 만들어라. 네. 그래서 124연대가 아닌가 싶은데 네. 보십시오. 한 개 연대가 2,200에서 2,500명입니다. 그 정도 하죠. 네. 그러면 20개 연대면 5만 명 정도가 네. 지금 된장 공장 고추장을 만드는 데 쓰고 있다는 거야. 5개 사단이 지금 건설 그렇지. 현장으로 착출이 가 있고. 되었다. 네. 이제 평양에 지금 뭘 짓고 있는가 하면 화성지구 제3단계 북한은 그렇죠. 3계단이라고 그러는데 뭐 북한식 신도시. 예. 네. 거기 이제 어디인가 하면 네. 태양궁전 있죠? 금산 태양궁전. 김정일, 김일성, 시신이 있는데 네. 네. 그 앞에 이전에 그 주석궁이 있었으니까 거기 네. 집을 못 줬거든요. 네. 네. 거기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좀 압니다. 제가 네.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역을 알죠. 거기가 이제 화성지구인데 네. 네. 거기도 대다수가 인민군대가 동원돼 있어요. 그렇죠. 보통 건설집을 건설할 때는 북한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7총국, 8총국을 동원한 네. 인민군부대에 동원하는 군부대 동원하잖아요. 네. 그 옆에 삼척구역에 리뭉지구라고 있어요. 네. 그거는 금수산 의사당 있고 합장강 있고 합장강 저쪽이 이제 그게 이제 삼척구역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짝은 대성구역이고 네. 대성산을 거기 서로 사이에 두고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네. 리뭉지구에도 북한 군인들이 동원돼서 건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따지면 한 10만 명이 그렇죠. 한 10개 사단이 지금 건설에만 동원된 동원돼 겁니다. 있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다가 우크라이나 정보국장이 이야기를 한 게 150만 발이 갔는데 네. 북한군 포탄 150mm 포탄이 포탄이 네. 150만 발이 갔는데 그중 절반이 불량이다. 그걸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장이 이야기를 얘기했죠. 했어요. 네, 미사일도 불발이고 응. 포탄도 불발이다. 네. 그리고 나머지 절반도 정비를 해야 쓸 수 있다. 네. 그래서 러시아 군인들이 주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뭘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가 하면 전쟁을 하려면 포탄을 오히려 러시아 같은 데서 들여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몰래 사와야죠. 몰래 사와야죠. 네. 그 군대를 10만 명씩 여기다 두지 말고 전선에다 갖다 배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확실하게 전면전을 할 능력은 지금은 없다. 능력도 없고 저는 또 거기에 더해서 의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의지도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북한이 할 수 있는 거는 국지적인 도발밖에 못한다. 네. 그런데다가 한국은 지금 한미연합군이 훈련하는 데다가 네. 12개 유엔사 회원국들이 훈련에 참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군은 잔뜩 긴장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이때 잘못 치면 네. 저 오히려 김- 역으로 김가 정권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어떤 탈북민 분들은 에이씨 저놈들 뭐가 해가지고 네. 이번에 그냥 확 그냥 무너뜨렸으면 잃어버려라. 좋겠어 이런 소리 하는데 네. 아 그러면 뭐 전쟁은 아무래도 우리 쪽도 피해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건 네. 하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어쨌든 북한이 군대 병력이 많은 부분을 건설장에 간장된장 고추장 만드는 공장에 파견하고 있고 네. 아파트 건설장에 가고 있다. 네. 그래서 대규모 전쟁을 진행할 능력도 의지도 지금 당장은 없다. 그런데 왜 또 그러는가 하면 이게 4일부터 14일까지잖아요. 그럼 열흘 동안 하는 동안에는 막 큰 도발을 못 할 겁니다. 네. 이제 끝나고 미군 돌아가고 유엔사 회원국들 돌아갈 때가 이제 3월 말 4월 초. 기강이 조금 낮아질 때. 네. 총선 앞인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때 뭔가 미사일을 쏘던 무슨 NLL에다 네. 대고 해안포를 쏘던 그때 아직 지금같이 훈련을 할 때는 북한이 도발을 하기가 어렵다. 그냥 기껏 쏴봤자 그냥 단거리 미사일 같은 거 한두 발 뽕뽕 쏴보는데 그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재미난 소식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왔는데 전 이 말 듣고 진짜 시청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에서 현재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1,000만 명 미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00명입니다. 1,000명입니다. 1,000명. 네. 그래서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지난 5일 날 한 건데 싱가포르의 데이터 분석 기관인 데이터리 포탈이라는 데가 이제 디지털 2020 글로벌 보고서를 인용했는데 네. 북한 전역에서 인터넷을 쓰는 사람이 1,000명 미만이다. 그러면 그 역시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북한에서 해킹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IP를 추적해 보면 평양시 중구역이나 이런 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000명이라는 1,000명이 다 보는 게 아니고 1,000명 중에 적어도 제 생각엔 600~700명이 해커입니다. 네. 가상화폐 훔치고 네. 못된 짓 하고 방산기술 훔치고 그러면 기껏 북한에서 인터넷을 볼 수 있는 간부가 3~400명에 불과하다. 그 중에 뭐 김씨일가는 당연히 볼 거고요. 그 김씨가 친척들 한 100명 빼놓으면 그렇죠. 중앙당에서 뭐 대남 관련된 기구에서는 좀 볼 수도 볼 있겠고요. 거고 경찰청국에서 좀 볼 조금 거고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실에도 인터넷은 있거든요. 예, 거기서 한 그것도 5명 볼 거고. 정도가 볼 거고. 그러면 대충 흐려집니다 이렇게. 실제로 네. 북한 일반 주민들이나 중간급 간부까지도 네. 인터넷을 보는 사람은 제로다. 당연하죠. 네. 근데 우리 지금 저는 요 얼마 전에 뭐 전략위원회에 있는 친구들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식사하고 커피를 한 잔 마시자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데 다들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다 내려놔. 지금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오래간만에 얘기를 하는데 핸드폰 뭐가 그만큼 핸드폰이 익숙해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국민들은. 아예 없으면 좀 손이 떨리고 막 불안합니다. 저는 지난해 이거 정말 창피한 소리인데 어느 나라에 출장 가는데 핸드폰을 집에다 두고 왔어요. 공항에서 딱 봤는데 핸드폰이 없어. 그럼 식겁하죠. 멘탈이 나가다. 아 그렇죠. 뭐 당장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죠. 아무 수단이 없었는데 근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또 얼마 좋은가 하면 인천공항에 가면요. 네. 핸드폰을 빌려주는데 네. 나한테 오는 전화가 네. 빌려준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요. 아.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분이 전화를 하면 네. 미국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나한테 그 번호로 찡 하고 울리면 아. 저 아는 사람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몰랐습니다. 와, 신기하게 그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젊은 세대 뭐 저희 아들 딸도 그렇고 그냥 핸드폰 24시간 손에서 안 놓고 있는데 네. 그 학생들한테서
대학생들 속에서 직장인들 속에서 핸드폰을 빼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건 거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과 거의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나라가 뒤집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기 뭐 나오는 거 저 PD님 하나 띄웠는데 그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네. 핸드폰 보급률이 세계 2위래요. 그렇죠. 1위가 쿠웨이트인데요. 1위가 쿠웨이트고. 쿠웨이트는 워낙 나라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시만한 나라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야. 하지만 우리 정도의 어떤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1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인터넷 보급률은 제가 최근에 본 자료에만 90% 후반대입니다. 예. 사실상 핸드폰 보급률,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와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은 인터넷 이용자가 연간 1,000명에 불과하다는 거. 이건 정말 그 중에서 해커가 600~700명은 된다. 그러니까 그 600~700명 사실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을 악용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악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 김정은 씨는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이 방송 보는 사람이 김정은이거나 김정은 일가족이거나 이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뭐 네. 간첩기관이거나 경찰총국에서 보는 사람이 또 몇십 명이나 100명 정도 된다고 치면 네. 실제로 북한에서 인터넷을 보는 최고급 간부가 50명, 100명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면 이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언론에서 김정은이나 북한을 상대로 어떤 얘기가 나오고 특히나 특보님께서 어떤 북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럴 때 이제 북한이 반박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네. 그것만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리죠. 저는 김정은이 그걸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다가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야 이거 좀 어떻게 해봐 예. 라고 하면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세계 인터넷 보급률, 저는 얼마 전에도 미국 갔댔고 유럽에도 갔댔는데 와이파이 잡혀서 인터넷 속도 보죠. 네. 대한민국은 쭉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파란 줄이 쭉 이렇게 가요. 네. 그거 보면 야, 내가 진짜 대한민국에 와 있는 게 얼마 자랑스러운 일이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인터넷 보급률 1위에다가 인터넷 전체 국민 2,500만 중에서 보는 사람이 300~400명에 불과한 그런 나라.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지도 띄운 거 있죠. 네. 북한 새까만 나라. 네. 대한민국 환한 나라. 네. 진짜 시청자 여러분 복 받은 겁니다. 정말 부모 형제 다 가까운 데 있고 우리는 네. 그냥 가슴 아프게 부모 형제 어떻게 돼서 뭐 버리고 왔다면 좀 그런데 띄워놓고 밖에 올 수 없는 그런 정치적 상황에 밀려서 금옥씨도 왔고 저도 네. 왔는데 그래도 여기서 불과 60~70km 떨어진 북한 땅은 암흑의 땅이다. 네. 인터넷도 못 보고 네. 밤에 8시 이후면 어디 갈 데도 없고 네. 먹을 끼니를 걱정해서 아줌마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나라에서 살지 않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생활을 하는 거는 정말 복 받은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저도 자유로를 타서 이제 위로 뭐 저기 파주나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은 북한이 보이잖아요. 특히나 보이죠. 오두산 네. 통일전망대로 갈 때면 이제 왼쪽으로는 북한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우리는 이렇게 뭐 어쨌든 다 차를 가지고 있고 또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혹은 뉴스를 들으면서 운전을 하는데 그 동시간대 누군가는 그냥 소 달구지를 끌고 있고 농사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고 그게 지금 동시간대에 불과 한 3~4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것들이 정말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픈 일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예. 특히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북한 관계자들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저는 저한테 차려진 뭐 금액 씨한테서 차려진 숙명 같은 게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는 북한 사람들한테 우리 소식을 알려주고 그렇죠. 우리는 북한의 소식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네. 우리가 동의합니다. 브릿지다 브릿지. 네. 그거를 우리가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오늘 평양 현미경은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